의암호나 공지천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게 눈에 확 띄는 새가 하나 있거든. 그 의암호나 공지천에서 흔하게 보여. 그 백로라고 하는 새가 있어. 백로라는 새. 온 깃털이 그 하얀 그런 백로가 있거든. 이 백로는 이렇게 물고기를 자기 부리로 콕 집어서 이렇게 잡아먹는 새거든. 근데 나는 이 백로를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새다. 이해가 좀 안 되는 새다. 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. 백로를 볼 때마다. 먼저 이 물고기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새가 헤엄을 못 쳐.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새가 헤엄을 못 친다니까. 그렇다고 오리처럼 물 위에 둥둥둥 뜨지도 못해. 이게 자신의 긴 다리보다 깊은 데는 아예 들어가질 못해. 물에 빠져 죽을까봐. 이 백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. 이 백로가 물을 무서워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장마철에 이 공지천이나 의암호에 가서 그 백로의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어. 아, 저 새가 저 물을 무서워하는구나. 이게 뭔 말이냐면 장마철에는 이 하천이 온통 흙탕물이거든. 그리고 물 수위도 좀 조금 높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로가 그 물을 봤을 때 그 물 깊이를 가늠을 못해. 물이 얼마가 깊은지 알질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이 백로가 이 하천 가장자리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거든. 배가 고프니까. 근데 이게 물이 온통 흙탕물이다 보니까 발을 그 하천에다 들여놓지를 못해. 빠져 죽을까봐. 그리고 보면 이런 장마철에는 보면 나뭇가지들이 막 이렇게 둥둥둥 떠오다가 지기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이 하천 중간에 이렇게 섬처럼 나뭇가지 섬을 만들기도 하거든. 그러면 겨우 그 나뭇가지 섬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 나뭇가지 사이에 그 작은 물고기들이 끼어 있으면 그거나 주워 먹으려고 해. 그러니까 물로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가 물을 무서워해. 수영도 못해. 오리처럼 둥둥 뜨지도 못해. 진짜 이 백로라는 새는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새야. 그리고 그 백로하고 함께 자주 보이는 새가 그 외가리라는 새가 있거든. 외가리는 그 깃털 색깔이 회색이야. 그리고 그 뒤통수에 이게 무슨 댕기 같은 게 있어. 댕기 같은 게 2개. 그래서 금방 구분이 돼. 근데 이 외가리는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지만 내 눈에도 몇 번 발견이 됐는데 이 외가리가 개구리를 콕 찍어서 잡아먹더라고. 또 작은 뱀들 있잖아. 그 뱀도 콕 찍어서 잡아먹어. 그러니까 외가리는 이게 먹는 식성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보니까.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마철에는 굳이 물가에서 서성거리질 않아. 그냥 이럴 때는 물고기 먹는 건 잠시 보류하고 개구리나 뱀, 또 기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거든. 외가리는. 그래서 외가리는 보면 외가리 배는 좀 빵빵해. 배가 부른 상태야. 배고픈 새가 아니거든. 외가리는. 근데 백로는 이게 볼 때마다 뭐랄까 좀 배고파 보이는 새야. 이게 백로가 개구리나 뱀 같은 걸 사냥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. 아니 내가 좀 이런
이런 새나 이런 자연 동식물들에 관심이 많아서 산책하다가 그렇게 생물들을 보면 좀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기도 하거든. 근데 내가 왜 이 백로가 물고기 말고 다른 걸 내가 사냥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거의 이 물고기에 의존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하나, 이 백로는 이 깃털이 완전 흰색이거든. 그리고 부리는 검은색이야. 부리가 검은색이고, 그리고 다리는 이게 검은색 다리를 가지고 있는 놈도 있고, 노란색 다리를 가지고 있는 놈도 있어. 이게 뭐 대백로, 중백로, 소백로, 이 구분할 때 그거 가지고 구분해. 그러니까 부리하고 다리를 빼놓으면 온통 흰색이거든. 그것도 아주 눈에 잘 띄는 흰색.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백로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. 아니,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. 이 외가리는 좀 회색이라 좀 은폐가 되거든. 눈치 못 채고 외가리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게 죽을 수가 있는데, 백로는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어. 완전 흰색이라. 그러니까 좀 짬밥이 있는 그 물고기들은 아예 백로 근처를 가지도 않아. 그러니까 백로는 굉장히 사냥 성공률이 낮아. 내가 백로를 이렇게 보면 한 30분, 40분을 내가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본 적이 있거든. 한 마리를 못 잡아먹어, 한 마리를. 그냥 멍하니 서 있어. 이 백로가 보니까 그 발가락 있잖아. 자신의 발가락. 물에 발을 딱 담근 다음에 자신의 그 노란색, 검은색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그 어린 물고기 중에 이게 호기심이 좀 강한 물고기가 있거든, 가끔가다. 아무리 어린 물고기라 해도 저렇게 하얀색 백로가 서 있으면 거길 근처를 가지를 않는다고. 근데 그 어린 물고기 중에 조금 이게 좀 호기심이 좀 남다른 놈들이 있거든. 이게 머릿속으로는 저기가 백로가 있으니까 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게 뭐지? 저게 뭐지? 궁금해 하는 놈이 있거든. 그렇게 호기심 많은 물고기가 이제 가끔가다 백로 그 꼼지락거리는 발 가까이 오면 그때 이제 그 백로가 콕 찍어서 먹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백로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사냥을 성공하는 것 같아. 이게 외가리처럼 좀 여유가 없어. 내가 볼 적에는. 이게 그 동물의 진화라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돼 있거든. 근데 백로는 왜 이 회색이나 갈색 그렇게로 변이가 있는 그런 백로는 안 나오는 거지? 보통은 이렇게 흰색이 주류이다가 회색이나 갈색이 한두 마리가 돌연변이가 딱 생겨서 나왔어. 근데 이놈들은 흰색 백로보다는 사냥 성공률이 높거든. 잘 먹어. 그러면 이놈들이 잘 먹으니까 힘도 세니까 이 번식도 남다르게 할 수 있거든. 그러면서 이제 그 백로에 이렇게 군집에서 흰색, 갈색들이 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이런 모양으로 진화를 해야 맞거든. 그래야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. 근데 이 백로의 유전자에는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가 봐. 그런 변이를 못 만들게 하는, 그런 변이를 허용하지 않는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, 이 백로는. 그러니까 이렇게 흰색만 계속 고집하는 거지. 그리고 이 백로가 이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못 먹어서
그런지 모르지만 좀 매가리가 없어.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백로들이 한 열 몇 마리가 딱 있어. 근데 외가리 한 두 마리가 싹 와가지고 그 물고기 잡기 좋은 자리 있거든. 그런 자리에는 외가리가 와가지고 막 부리로 막 쪼거나 아니면 막 겁을 주거든. 저리 꺼지라고.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10대 2인데도 이 백로들은 맥없이 그 자리를 외가리한테 내주더라고. 되게 이 백로라는 새는 희마리가 없어. 또 외가리는 또 지기들끼리도 막 싸우거든. 지기들끼리도. 같은 외가리들끼리는 막 싸워. 근데 이 백로는 지기들끼리 별로 안 싸우더라고. 별로. 근데 가끔가다 이게 중백로가 이 소백로 있잖아. 소백 아주 작은 소백로. 걔들한테는 조금 찝쩍거리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지기들끼리 잘 안 싸워. 이 백로가. 내 생각에는 이게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아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. 힘아리가 없어서. 그리고 이 백로는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저녁쯤 되면 항상 그렇게 모여서 잠을 자더라고. 이렇게 큰 나무 막 50년 이상 된 큰 나무들 막 5그루 6그루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런 데 큰 나무 위쪽에 집도 짓고 같이 잠을 자더라고. 같이. 아마 이제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이 방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. 저기 그 양구에 가면 그 한반도 섬 호수의 물이 저기 8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거든. 그럼 거기가 이렇게 낙차가 좀 심해 이게. 그래서 한쪽에 그게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어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. 그러면 그 어도 바로 옆에 큰 나무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집단 서식하더라고.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잠도 자고 새끼도 키우다가 이제 그 물고기 사냥하려고 하면 그 바로 그 나무 밑에가 어도가 있거든. 어도에 탁 앉아가지고 물고기들이 그 어도를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좀 이제 그 얕은 물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 막 그 물고기를 찍어서 먹더라고. 근데 거기가 이제 물고기 잡기가 좋으니까 또 외가리들이 또 와가지고 좋은 자리는 막 쫓아. 꺼져 그러면 그 백로들이 숫자는 훨씬 많은데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또 자리를 또 내줘. 백로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니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멸종하겠다.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좀 백로라고 하는 종이 좀 다양해야 되거든. 색깔도 약간 좀 다양하고 그리고 좀 그래야 좀 사냥도 성공률도 높고 해서 좀 그 중에 한 몇 프로라도 좀 힘이 있는 놈이 있어야 된다고. 그래야 외가리한테도 좀 이렇게 좀 한번 앵겨보고 깡으로 한번 좀 숫자로 깡으로 한번 밀기도 하고 해야지. 맨날 이렇게 밀리고 색깔은 완전 흰색인데다가 나는 이 백로 이러다가 멸종할 것 같아. 이 새를 보면. 그 조선시대 그 성리학자들 선비라고 하는 사람을 그 학에 비유 많이 하잖아. 학 같은 선비라고. 근데 그 학이라고 하는 새는 없거든. 이 학이라고 부를 만한 새가 이 두루미. 이 두루미는 이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가 아니고 논이나 밭에서 뭐 이렇게 나달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곤충이나 뭐 지렁이 이런 걸 잡아먹는 새거든. 이 두루미를 그 선비에 빗댄 건지 아니면 이 외가리는 선비에 빗댈 수가 없어. 이게 원체 이게 사납거든 이 새가. 외가리는 빼고 그다음 백로. 근데 이 백로가 그 선비의 모습하고 되게 닮아 있어 보면. 뭐냐면
선비들이 보면 하얀 의복을 입고 다니잖아. 근데 백로가 그렇게 하얀색 깃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형적으로도 이 선비하고 백로가 조금 매칭이 돼. 그리고 이 백로가 되게 유약해. 내가 먼저 설명한 것처럼. 근데 이 선비라고 하는 게 이 운동도 안 하고 이 글만 읽는 그 유약한 그 모습이거든. 근데 두루미는 유약하지가 않아. 그 번식기에는 자기들끼리 수컷끼리 싸울 때는 그 난리가 아니야. 그리고 막 그 암컷하고 수컷이 막 서로 뭐 할 때는 막 그 긴 모가지를 막 서로 베베 꼬면서 되게 좀 그렇거든, 이게 모습이, 두루미가. 선비의 모습이 아니야. 그래서 학 같은 선비다 할 때 그 학이 두루미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 이 백로, 이 하얀색 이 백로를 말하는 것 같아. 유약하고 유약한 그 백로의 모습, 그리고 흰색. 이 두루미도 그 두루미 깃털은 이게 회색이거든, 외가리처럼. 이 백로가 이 선비, 학, 그걸 말하는 것 같아. 어울려, 이 백로하고 선비는. 나는 이 백로를 볼 때마다 진짜 이해 안 되는 새다. 저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니까.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놈한테 좀 던져줄까 하는 정도로 좀 처량하게 보여. 30분, 40분 그냥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하염없이 물고기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그 자기 발가락 꼼지락 거리면서. 근데 물고기들이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얀색 새가 떡 버티고 있는데 어떤 물고기가 그 근처에 가겠어? 그러면 차라리 오리나 뭐 다른 물고기처럼 수영이라도 잘하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이라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좋은데, 아니 세상에 수영도 못하고 물 위에 뜨지도 못하고, 더군다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가 물을 무서워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. 참 백로라는 새가 참 재미있는 새야, 재미있는 새. 내가 볼 적에는.